잠깐만요. 냉장고 위에 이거 올려두시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두시면 집안의 재물 흐름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냉장고 위는 집 안에서 기운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딱 이 세 가지 물건이 냉장고 위에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오셨습니다.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냉장고 위에 쌓인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냉장고 위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재물 흐름을 살리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지금까지 왜 돈이 안 모이고 재물운이 계속 빠져나갔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에 돈이 계속 새는 집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주방 쪽에서 뭔가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냉장고 위를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모른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은데 통장이 자꾸 비어간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댁에 가보면 냉장고 위에 반드시 무언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공포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예전에 제 집 냉장고 위를 바꾸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행인 건 이건 고치기 가장 쉬운 부분 중 하나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냉장고 위에 가서 딱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물을 불러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돈을 세게 만들고 있는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어디서부터 흐름이 막혔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중반부터는 실제로 냉장고 위를 정리한 뒤 집 안 흐름이 바뀌었다는 분들의 사례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아드님이 갑자기 취직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60대 주부 한 분은 몇 달째 막혔던 부동산 문제가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냉장고 위에 이거 올리면 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 위를 수납 공간처럼 쓰십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냉장고 위라는 자리가 딱히 불편하지도 않고 올려놓기에 딱 좋은 높이기도 하고 거기다 뭔가 올려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통 올려두고 비닐봉지 모아두고 영수증 잠깐 올려두고 과자 상자 임시로 올려두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냉장고 위가 어느 순간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방에 들어가면 왠지 공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냉장고 문 열어서 뭔가 꺼내면서도 무슨 기운이 탁하게 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 안에 재물이 잘 모이는 집에 가보면 냉장고 위가 거의 비어 있거나 딱 한두 가지만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수십 채 다녀보고 수백 분을 만나다 보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현관이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라면 주방은 그 기운이 재물로 바뀌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그 주방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강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냉장고는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이 위로 올라가면서 냉장고 위에 놓인 것들을 집 안 전체로 퍼뜨립니다. 정돈된 것이 올려져 있으면 정돈된 기운이 퍼집니다. 무겁고 어수선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 무거운 기운이 집 안 전체를 채웁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별 이유도 없이 주방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장을 봐와도 왜인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통장을 봤을 때 들어오는 돈은 분명히 있는데 남는 돈이 없다는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주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이런 느낌들이 단순히 기분이나 상황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안의 흐름이 주방에서 막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풍수라는 게 그냥 이야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 구조가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 댁을 정리해 드리던 날 냉장고 위를 비우고 딱 하나만 올려뒀더니 그 이후로 집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밥을 먹고 나서 주방에 오래 앉아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얼른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차도 마시고 싶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주방은 단순히 밥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고 돈이 쓰이고 모이는 공간이고 하루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그 중심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위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흐름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에 들어가는 게 무겁게 느껴지신 분 있으실 겁니다. 밥을 차리면서도 왠지 힘이 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왠지 한숨이 나오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돈은 쓰이는 것 같은데 정작 남는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딱 맞는 타이밍에 찾아온 겁니다. 자, 이제부터 냉장고 위에 올려두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냉장고 위에 있으면 집안의 재물 기운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통과 먹다 남은 약. 냉장고 위에 약을 올려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건 병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아픔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냉장고는 집 안에서 음식과 재물의 기운이 집결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병의 기운을 올려두면 재물 기운이 병 기운과 섞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도 어디론가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 이유 없이 지출이 늘어나는 느낌, 그게 이 흐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서랍 안에 또는 약통 전용 공간에 따로 보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비닐봉지 뭉치. 장 봐오신 비닐봉지 접어서 냉장고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아까워서 모아두시는 거 압니다. 재활용도 하시고 싶은 거 압니다. 그런데 비닐봉지는 한번 쓰고 버려야 할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집안 풍수에서 이미 쓰임이 다한 것들이 한자리에 쌓여 있으면 그 자리에 기운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고인 기운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비닐봉지는 한두 개만 서랍 안에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바로바로 처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고장난 물건 또는 오래된 시계. 냉장고 위에 멈춰있는 시계를 올려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장나서 오래됐는데 아직 못 버린 것들, 어디다 두기 애매해서 그냥 올려둔 것들. 멈춰있는 시계는 시간이 멈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집안의 흐름이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때 멈춰있는 시계 하나가 그 흐름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흐름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고장난 물건은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내보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다 쓴 건전지나 오래된 전자제품. 냉장고 위에 리모컨에서 꺼낸 헌 건전지를 올려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버려야 할지 몰라서 일단 거기 두신 거잖아요. 헌 건전지는 에너지가 소진된 물건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빠진 물건이 집 안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냉장고 위에 있으면 에너지를 계속 빨아들이는 형태가 됩니다. 집안의 재물 기운이 어디론가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이 담긴 용기나 냄새나는 것들. 임시로 냉장고 위에 식품을 올려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자리가 없어서 또는 잠깐이면 되니까 하고 올려두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의 냄새나 상하기 시작한 기운이 냉장고 위에서 올라오면 주방 전체의 기운이 흐려집니다. 주방 기운이 흐려지면 음식이 흘러가는 방향도 흐려집니다. 재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향도 함께 흐려집니다. 자, 이제 반대로 냉장고 위에 두면 재물 흐름을 살리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비우는 것만으로는 절반입니다. 비운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가 나머지 절반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첫 번째, 깨끗하게 비운 공간 자체. 냉장고 위를 완전히 비워두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채워질 공간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겁니다. 집 안에 재물이 들어오려면 그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득 차 있는 집에는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두 번째, 작은 화분 하나. 냉장고 위에 작은 초록 식물 화분 하나를 올려두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든 화분이나 죽어가는 화분은 절대 안 됩니다. 생기 있고 건강한 작은 식물이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냅니다. 살아있는 식물의 기운이 냉장고에 강한 진동을 타고 집 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선인장 하나도 좋습니다. 작은 다육식물 하나도 좋습니다. 항상 물을 적당히 줘서 건강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재물을 부르는 세 번째, 깨끗하고 가벼운 바구니 하나. 어떻게 해도 냉장고 위에 뭔가를 올려둬야 할 상황이 생기신다면 깨끗한 바구니나 작은 그릇 하나를 두시고 그 안에만 정돈된 물건을 담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수선함이 정리되고 기운이 하나로 모입니다. 흩어진 기운과 모인 기운은 집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돈이랑 연결이 됩니까? 설마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줍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무언가가 뚝 떨어지듯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흐름이라는 건 서서히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 결국 그 방향으로 길이 생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흐름이 재물을 계속 밀어내는 방향으로 굳어지면 그 방향이 일상이 됩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게 일상이 됩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어긋나는 게 일상이 됩니다. 자식들 형편이 좀 나아지려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게 일상이 됩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두셨을 때 말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는 많은 분들을 통해 봐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 어르신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이 가끔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생기면 어디선가 쓸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나오든지 냉장고가 고장이 나든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분 댁에 처음 들어섰을 때 냉장고 위에 먹다 남은 약통 6개, 비닐봉지 뭉치 그리고 건전지가 담긴 낡은 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부터 치우십시오. 어르신이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그날 바로 전부 내려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육 화분 하나를 사서 올려두셨습니다.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불쑥 찾아왔는데 밥 먹다가 생활비라며 봉투를 두고 갔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던 아들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의 흐름이 바뀌면 사람의 발길도 바뀝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주부 분이셨습니다. 남편분이 퇴직하고 나서 두 분이 함께 사시는데 왠지 집안이 무겁고 서로 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상하게 집안이 더 외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냉장고 위를 보니 망가진 라디오 하나, 오래된 약봉지들, 그리고 다 쓴 배터리가 담긴 지퍼백이 있었습니다. 그날 전부 정리해 드렸습니다. 냉장고 위를 깨끗이 닦고 작은 바구니 하나만 올려드렸습니다. 2달 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남편이 주방에 자주 들어온다고요. 전에는 밥 먹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이제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같이 차도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이 된 겁니다.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에는 재물도 함께 머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수선하고 무거운 공간에서는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정갈하고 맑은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오래 머물게 됩니다. 가족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대화가 늘어납니다. 대화가 늘어나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나면 그 집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냉장고 위 하나가 이 모든 흐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입니다.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굳어집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해집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 게 당연해집니다. 주방이 어수선한 게 당연해집니다. 집안이 무거운 게 당연해집니다. 이것이 당연해질 때 사람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흐름은 굳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냉장고 위를 한 번만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딱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첫 번째, 냉장고 위를 완전히 비워서 닦아내기. 먼저 냉장고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닥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위 표면을 깨끗한 행주로 닦아내십시오. 먼지가 쌓여 있을 겁니다. 오래된 기운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는 것부터 흐름 바꾸기가 시작됩니다. 닦아내는 행위가 집안의 기운을 리셋하는 첫 번째 동작입니다. 오늘 할 2번째, 내려온 물건들 분류하기. 내려온 물건들을 3가지로 나누십시오. 바로 버릴 것, 서랍이나 다른 자리에 제대로 정리할 것, 그리고 냉장고 위로 다시 올릴 것. 마지막 카테고리는 가능하면 비우십시오. 하나도 올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려야 한다면 딱 하나만 올리십시오. 오늘 할 3번째 작은 식물 하나 올리기. 동네 꽃집이나 마트에 가시면 작은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잡고 깨끗한 화분에 담아서 냉장고 위 중앙에 올려 두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주방에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십시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주방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풍수의 법칙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훨씬 깊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어떤 기운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지가 그 사람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서 말년이 됩니다. 냉장고 위 하나를 바꾸는 게 말년을 바꾸는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흐름은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재물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관계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삶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오늘 냉장고 위 하나를 바꾸시는 것이 그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 앞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